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자,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2점 문제 5번부터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니까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 5V의 속력으로 운동을 했고요. 등속도 운동하다가 이제 용수철 압축시키면서 속력이 3V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이제 용수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이제 뭘로 갔다? 이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기억, 용수철이 D0만큼 압축되는 동안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이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자,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m, 그 다음에 속도의 제곱, 5V의 제곱이니까 25V 제곱에서, 자, 이때 운동에너지 빼줄게요. 2분의 1 M, 3V의 제곱이니까 9V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서 감소량으로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값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것이 이제,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절대값이랑 같을 거기 때문에 식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2분의 1 용수철 상수 K에다가, 압축된 거리 D 제로의 제곱 이렇게 하면 식이 딱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날려주고요. 25에서 9를 뺐으니까 16mv 제곱이 될 거고, 이게 K D 제로의 제곱이니까요. 자, 니은에서 이제 K 값을 물어봤으니까 D 제로의 제곱분의 16mv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용수철은 원래 길이에서 최대 얼마큼까지 압축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최대로 압축된 길이를 구하려면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2분의 1 m 5V의 제곱이죠. 자, 이게 전부 다 뭘로 됐다? 전부 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변했을 때 그때 최대 압축거리 x로 놓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분의 1, 2분의 1 날리고요. 자, x제곱은 어떻게 돼야 돼? 25mv 제곱을 k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k를 우리가 또 여기다 구해놨잖아요. 그럼 k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 넣을 건데 k분의 1인 거니까, 그죠? k분의 1인 거니까 얘를 역수 취해서 곱합시다. 16mv 제곱분의 d 제로의 제곱. 그럼 mv 제곱 날라가고요. 25d 제로의 제곱 나오니까요. x는 이제 5d 제로가 아니라 4분의 5d 제로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6분의 25D 제로의 제곱이어서 4분의 5D 제로다. 틀렸네요. 정답 기억니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된다 가지고 풀어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평면에 수직으로 고정된 원래 길이가 3D인 용수철 위에 물체를 놓았더니 2D만큼 압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연즉 위로 운동을 해서 이제 D만큼 압축된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자, 용수철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으면 뭐까지 고려해야 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용수철 압축이 안 됐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없어요. 그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지? 플러스 탄성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정지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 없고 탄성 포텐셜 없고 중력 포텐셜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mg 그 다음에 기준선에 대한 높이 3d, 요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얘도 정지해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그러면 중력 포텐셜과 탄성 포텐셜을 가지게 되는데, 중력 포텐셜은 이제 높이가 d니까 mgd 플러스 2분의 1k. 자, 압축된 거리가 2d입니다. 그럼 2d의 제곱,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얘는 어때요? 얘는 띠디디디 보시면 용수철 d만큼 압축이 된 거고 2d만큼 중력 포텐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mg 높이 2d 플러스 2분의 1k 압축된 거리 d의 제곱 플러스 얘는 이제 뭐까지 있다? 운동 에너지까지 있다.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리고 문제는 V를 G와 D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요 값을 구해가지고 G랑 D 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기
3mgd 보이세요? 3mgd. 여기는 1mgd야. 그지?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2mgd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는 지금 2분의 1k에 4d제곱이 있어요. 4d제곱. 얘는 어때? 2분의 1k에 d제곱이 있잖아. 요렇게 비교해보면 지금 4분의 1꼴인 거예요. 4분의 1꼴. 4분의 1꼴.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요거의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mgd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 2mgd, 2분의 1 mgd 더하기 얘를 더하니까 총 3mgd가 나와야 돼. 2분의 1, 얘도 2분의 1 mgd가 돼야 다 더해서 3mgd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꼴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2분의 1 날리고 날려버리면 v제곱이 gd 요런 꼴로 정리가 됩니다. v는 루트 gd 정답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수철 세로로 달려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 3가지 전부 다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 연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물체 A를 점 P에 가만히 놓았더니 빗면을 따라 등가 속도 직선 운동했고요. 사이거리 D라고 줬습니다. 자, 그리고 A가 D만큼 운동하는 동안 B도 똑같이 D만큼 끌려 올라가면서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변화하고 이제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도 변화했을 텐데 그 값이 이제 7대 1이다. 이렇게 크기를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따져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mg에다가 d만큼 끌려 올라갔으니까 mgd만큼 상승했겠죠. 그리고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면 요 값에 7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7분의 1 mgd만큼 올라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지금 전체 합력으로 어때요? 동일하게 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속도를 동일하게 a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둘 다 a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B에다가 알짜임이 한 1을 한번 구해볼까요? 왜냐면 알짜임이 한 1이 바로 뭐야? 알짜임이 한 1이 바로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요. 그러면 알짜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될 테니까 요게 알짜 힘이 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D니까 요게 같은 값이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MD 날려버리면 요 가속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가속도 얼마입니까? 7분의 1G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바로 A에서 보시면 이제 물체 A의 가속도가 7분의 1G다. 맞는 거예요. 그죠?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가속도가 7분의 1G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7분의 8 mgd다. 보니까요. 얘는 mgd, 얘는 7분의 1 mgd 둘 다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분의 8 mgd가 상승한 게 맞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전체 계에서는 어때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역학적 에너지 증가했어? 그럼 얘는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 7분의 8 mgd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보라고 했는데 얘도 지금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있겠고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있겠죠? 그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7분의 8 mgd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이 한 1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알짜임, 질량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제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7분의 6 mgd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랑 더해서 마이너스 7분의 8이 나오려면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7분의 마이너스 14 mgd가 돼야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2 mgd만큼 감소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2 mgd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정답 기니디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 B 접촉을 시킨 다음에 원래 길이 ED만큼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이 되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놓았더니 B가 A로부터 분리된 후 등속도 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럼 속도가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 지금 팅 하는 순간
팅하는 순간 원래 위치까지 이제 같이 왔겠죠. 같이 와서 A는 요만큼까지 늘어났고 그 다음부터 B는 그냥 운동을 한 거야. 근데 이때 A와 B가 처음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같은 속도로 운동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B가 등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때 보시면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K 늘어난 길이의 제곱, 이게 AB 역학적 에너지의 합입니다. 합.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A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요만큼이 돼요. D만큼 늘어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게 A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에너지만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V의 속도라고 논다면 이게 이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기가 2D제곱이고 여긴 D제곱이니까 요게 4대 1의 비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를 4, 2라고 두잖아? 그럼 얘는 4분의 1이니까 얘는 2가 되는 거고 얘는 3, 2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2와 3, 2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얘네가 같이 출발을 해서 한 놈은 전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꿨고 한 놈은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 그러니까 과거로 가서 여기서 출발하는 순간은 둘 다 이제 어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잖아. 그지? 아니면 요 지점에서 봐야 될까요? 요 지점? 요 원래 용수철 길이로 돌아왔을 때 요 지점으로 가보시면 A와 B가 둘 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럼 둘 다 뭘로 갖고 있어? 둘 다 운동 에너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A와 B가 운동 에너지를 1대 3으로 가졌단 얘기입니다. 얘는 그것을 다시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꿨을 뿐이야. 그러니까 다시 바뀌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운동 에너지로 가지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다? 속도는 동일했다. 왜? B가 계속 등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질량의 B가 나오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mv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1대 3의 비율을 가지게 되는 거죠. 1대 3. 요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ma분의 mb는 1분의 3, 정답 3.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었고요.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된 A와 그렇지 않은 B를 비교해서 질량을 구해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